제주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유채꽃도 벚꽃도 대부분 피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샛노란 유채꽃과 함께 분홍빛 벚꽃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효선면 가시리 녹산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됐는데 봄이면 상춘객들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창 피어야 할 벚꽃도 유채꽃도 대부분 피지 않은 채 유채의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지난달과 3월 초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고 이달 초에는 눈까지 내리면서 꽃피는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화사한 봄꽃들과 추억을 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수학여행단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도 오고 했는데 유채꽃이 전 활짝 피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피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유채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고 일부러까지 찾아봤는데요. 꽃이 없어서 아쉽고 안 예뻐요. 꽃이 활짝 폈으면 더 예쁘고 참 좋겠습니다. 서귀포 유채꽃 축제를 사흘 앞두고 있지만 유채꽃은 예년에 비해 개화 수준이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는 있지만 축제일인 이번 주말까지는 유채꽃과 벚꽃이 만개할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유채꽃이 좀 덜 피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또 비도 좀 와주고 해주면 꽃이 좀 피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왕복꽃 축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20도를 훌쩍 넘긴 여름 날씨에 주말까지 꽃이 더 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온도가 20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지금 꽃망울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벚꽃 행사날 정도면 거의 한 80-90% 이상 만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상기후에 부산의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고 강원도의 맹방 유채꽃 축제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 갑작스러운 이상기후에 제주의 봄꽃 축제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되는 제주 지역의 조색 양파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하지만 정부가 재고 물량과 가격 안정세를 잡겠다며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려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봄 햇살 아래 펼쳐진 양파밭. 수십여 명의 인부들이 줄을 지어 작업을 합니다. 양파를 캐내 줄기와 뿌리를 자른 뒤 정성스럽게 망에 담습니다. 때 아닌 3월 한파에 예년보다 수확 시기가 열흘 늦어졌지만 어른 주먹만큼 알이 튼실하게 여물어 농가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양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 쌍구 현상이 많았는데 올해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다른 때는 좀 쌍구도 많고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상품량이 좋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다 보니 올해 초부터 상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포전 거래가 한 달 앞서 이뤄졌고 웃돈을 얹어 거래 포전을 되파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색 양파 수확 시기에 수입량 물량이 급증하면서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고 물량과 가격 안정화를 잡겠다며 나선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양파 수입 물량은 12,000여 톤. 평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양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파 1kg 기준 3월 평균 가격은 1,802원으로 평년보다 28% 높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1kg 기준 가격이 2,000원을 넘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는 때려잡지 못하고 우리 농민들만 때려잡는 실정이거든요. 수입업자만 배불려주는 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주 지역의 조색 양파 수확 시기는 오는 5월 초까지.
인력난에 이어 자재비 상승, 이번에는 수입산 물량까지 급증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7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뒤 사업자가 부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제도에서는 부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부실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자문위원이 숙박시설이 많이 잡혔다며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영향과 상생 방안을 요구합니다. 또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지금 사업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환경 용량을 생각하면 40%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환경 용량에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6가지 부대 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대 조건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 보완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부대 조건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정작 자문위원들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부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행 제도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한 내용을 최소한 자문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대 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이제 오게 된다면 자문위원분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절차죠. 그 이후에 협의 절차를 좀 이행하는 것은 어떨까? 자문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영 여부를 다시 회의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인 제주 간편 이민원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와 생활환경 등 8개 분야 59종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노인과 장애인 복지 지원 신청과 재해보험 가입 신청, 장수수당과 해녀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민원은 24시간 가능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민원이 잇따랐던 산지천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바뀝니다. 제주시는 15억 원을 들여 산지로 450m 도로에 포장된 사괴석을 걷어내고 오는 10월까지 아스콘으로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지로는 지난 2017년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당시 차 없는 거리와 세계 음식 테마 거리를 위해 보행로에서 줄을 쓰는 사괴석으로 만들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차량 운행에 따른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등반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으로 산방산 정상에 오르고 SNS에 게시한 등반객 9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산방산 출입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방산은 명승 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무단 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정면 충돌 사고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음주 수치 측정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아침 8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도로에서 800m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의 한 과수원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30제곱미터와 나무 45그루를 태웠습니다. 이보다 앞선 아침 9시쯤에는 제주시 월평동에서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나 삼나무와 소나무 등 47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나흘 동안 야초지와 방풍림 등에서 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넘어서며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와 조천읍 와산리의 낮 최고 기온이 27.1도까지 올랐고 한림 26.6도, 제주시 22.1도, 서귀포시가 21.5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11도 정도 높겠고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운전자가 주차 중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차에서 내리다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가 조천읍 중산간 습지 불법 매립에 쓰였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 허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용천동굴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다가 지난 2022년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용천동굴을 기재한 허가서를 자체 발급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용천동굴에 대한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해 세계유산지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